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또 여러분의 멘탈을 재정립시키기 위해서 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오늘 장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올랐나요? 코스피가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오르다가 좀 아쉽게 좀 빠졌어요. 한 3% 이상 올랐어야 하는데 1.83%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568.41로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날 2600 뚫어줬었는데 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외인들이 들어올 듯 말 듯 하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샀어요. 2900억 정도, 기관 애들이 300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175억을 매도했네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조금 선방했어요. 3%. 그리고 하이닉스 3.4% 올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45, 오선주 3.6, 현대차 0.4, 셀트리온 8.2, KB금융 2.6% 올랐네요. 네이버가 2.7% 올랐고, 오늘 떨어진 종목은 2차전지 섹터 좀 빠졌습니다. LG엔솔이 3.71,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3, 삼성 SDI 0.78, 현대모비스 0.47% 빠졌네요. 하여튼 2차전지 섹터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 참 흥미롭네요. 코스닥은 748.54, 2.1% 올랐고요.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370억, 개인이 1,2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3.7, 에코프로가 3.1% 빠졌네요. 엔캠이 3.9% 빠지고, 오른 종목은 알테오젠이 1.7, HLB 2.6, 삼천당 제약이 4.3, 셀트리온 제약 7.3, 클래시스 12.2, 리가캠바이오 7.4, 휴젤이 12.8%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들은 신나게 올랐고, 떨어진 종목들은 또 떨어지더라. 그런 겁니다. 개미들이 요즘 뭐에 빠졌냐? 채권 쇼핑에 푹 빠졌습니다. 채권 쇼핑에 푹 빠졌는데, 최근에 주시장 출렁임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서 이탈했던 개미의 그 투자금이 대거 채권 시장으로 옮겨갔어요. 기준금리, 시장금리 하락되는 시세 차이도 누릴 수 있는 만큼 그 채권 시장으로의 머니 부분은 한층 가속화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태협에 따르면 올 들어서 지난 6일까지 개미들의 회사채 순매수액은 6조 2099억인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68억 정도 증가를 했고, 2021년 순매수액보다도 4배가량 많아요. 올 들어서 지난 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미들이 8398억 정도 주식을 순매도를 했네요. 증시에서 이탈한 개미들 그 자금이 채권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회사채 주목하는 것은 비교적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래요. 연 3% 수준인 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아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쫓는 개인들은 그 미매각된 그 비우량채도 가리지 않고 쓸어 담아요. 6월에 발행된 효성화학이나 HLDNI 등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을 했는데, 하지만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청약 과정에서 물량을 상당히 처분을 했습니다. 이들 회사채는 연 6.8에서 8.5%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개미들의 투자를 끌어냈고, 롯데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사채 1,500억 정도 발행하는 과정에서 670억 원이 미매각이 됐네요. 이 물량은 여러 차례 청약 끝에 개인한테 모두 팔았고, 연 5.8%의 그 고금리를 제공해서 매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을 겨냥해서 매달 이자를 제공하는 월 지급식 회사채도 있네요. GS건설, 롯데, 그 HLDNI 등 월 지급식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통상 회사채는 석 달마다 이자를 제공하는데, 하지만 매달 받은 이자로 다양한 상품에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개미들한테는 인기입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채권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미도 있고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채권 가격이 뜀박질하는 만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 BBB급 비우량 회사채는 발행사 사정에 따라서 원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꼼꼼하게 투자를 저울질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어요. 그 회사채는 또 국채와 달리
유통 물량이 넉넉지 않아서 만기를 앞두고 제값에 매각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주식 투자는 무섭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좀 돈이 몰린다고 해요. 안전자산으로. 소액으로 주식을 투자하던 30대 직장인이 최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손절을 했고,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는 주식에 손을 못 댈 것 같다. 떨어질 때도 안전판이 있는 자산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금현물 ETF를 사들이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 개미들은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방어적인 대응을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금현물 ETF도 시가총액이 3,100억 원으로 사상 최고 증액이셨다네요. 에이스 KLX 금현물 ETF 같아요. 올해 초에 1,100억 규모였던 시총이 벌써 3배로 늘어났더라. 하여튼 금 쪽에 좀 많이 몰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리츠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74,700원 747로 마무리됐네요. 일단은 오전에 73,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갑자기 뉴스 이상한 거 떠가지고 HM3 5세대 승인했다는 그런 오보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76,000원까지 날아갑니다. 날아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쉽지만은 좀 빠졌어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반가운 거는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더라. 외인들이 한 107만 주 정도 이제 샀고요. 기관애들은 여전히 매도를 합니다. 210만 주 정도. 오늘은 개인들은 한 88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UBS 애들이 225만 주, 모건 애들이 106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UBS 85만, CL이 29만, JP 17만 정도 이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또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주도 오늘 아침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만 100원에 마무리됐어요. 6만 100원. 59,3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만 500원까지 잘 가다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도 마침 6만원은 돌파를 했다. 이미 의미있게 돌파를 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외인들이 많이 팔아요. 22만 8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4만, 그리고 기관들이 4만, 개인들이 18만 9천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 JP 애들이 사고파고 하네요. 34만 주 매도, 21만 매수. CT도 13만 9천, 모건 애들이 8만, UBS 그리고 5만 2천 매도를 했고요. 맥쿼리가 14만, CL이 19,000, 골드만 12,000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다. 그래도 우선주가 더 많이 오르면 좋죠. 아직까지 우선주도 더 올라야 합니다. 이제 갭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